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뵈러 온 정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대 때 종로 나이트 죽돌이었어요. 네. 10대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떠나보려고 했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죽을 만큼은 안 먹었더라고요. 그랬으면 갔겠죠. 근데 그때 저한테 딱 두 가지가 보였어요. 방에 개미가 기어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순간 저 개미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하물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잖아요. 막 기어서. 또 하나 눈이 들어온 건 난이었어요. 그게 그 장면이 지금도 저 되게 선명한데, 난도 저기 저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가기도 더럽게 어렵네.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알라 신이든 간에 내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고, 그걸 해내지 않으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가기도 어렵나 봐.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빨리 좀 찾아서 해치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사는 거고 빨리 해결을 하고 갈 수 있지? 근데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은 비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걸 미친 듯이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열심히 나이트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가서 춤을 췄어요. 네, 보통 이렇게 스테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좀 인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 쫓다 말을 해가 뭐 지금도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춤을 잘 추지도 않는데 그냥 온몸을 부벼대면서, 그래서 그냥 술을 마셔야 되면 그냥 죽도록 마셨어요. 네. 그래서 뭐를 하든 그냥 죽도록 했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는 연극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하러 선배들을 막 쫓아다녔는데요. 근데 돈이 되게 없어요. 선배들이 소주를 하나 시켜놓고는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한 그릇밖에 못 시켜요. 5명이 앉으면 소주 한 병에 몇 잔 나옵니까? 그렇죠, 7잔. 잘하시네요. 가득 따라서. 그러면 5명이 한 잔 따르고, 네, 그리고 짬뽕 건더기도 못 먹어요. 옆에 있는 저희는 그냥 한 잔 얻어 먹고 국물 조금 먹으면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요. 근데 돈 없으면 담배를 피질 말든가. 꼭 후배한테 담배를 구해오래. 그래가지고 후배인 제가 대학로를 나갑니다. 담배를 구하러. 여러분, 담배 구하는 방법 3가지 맞추시면 선물 있습니다. 공출 빙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이 선물은 웃음을 창조할 수 있는, 네, 얼굴경영학과에서 나온,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 있으면 사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안 그러면 빌려달라고, 한 까치만 이러면 됩니다. 한 까치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스면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문화가 되게 저질려가지고 장초를 많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미웠던 사람은 장초를 버리고 비벼 끄는 놈이야. 아니 그 장초를 왜 발로 비벼 꺼? 그거 어떻게 주워요? 못 주워요.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은 장초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에요. 장초.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줍고 있는데 조만큼에 제 경쟁자가 담배를 줍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야? 이러고 보니까 거린이에요. 거린. 그분 모습이 지금도 저는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렇게 제가 컷처럼 남아있는 컷 중에 하나인데, 겨울이 돼서 거의 10월 넘어 11월이 가니까 좀 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위는 그 왜 공장 잠바 아시죠? 파란색. 예전에 많이 입던 공장 잠바 있어요. 그걸 어디서 구워서 입으신 것 같은데, 아래는 반바지에 해운대 슬리퍼를 신으신 거예요. 해운대에서 배가 하얀 줄 3개 간 거 있거든요. 네. 그걸 신으시고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주우시던데, 갑자기 그분을 탁 보는 순간 저분도 담배를 줍고 나도 담배를 줍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죠. 저분을 보면서는 좀 안 됐다, 뭐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과연 20대 젊은 나를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더 불쌍해, 더 불쌍해. 애가 어떻게든 저렇게 사나, 그냥, 애가, 야, 이런 거죠. 어이구, 저거 젊어가지고 말이야, 저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뭐 이런 마음 정도지, 도와주고 싶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분 나이가 40에서 50 정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분한테도 20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분의 20대 때 나는 나이 40, 50, 40에 50에 담배꽁초를 주는 거린이 될 거라고 꿈꾸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20대인 절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 자식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 안 듣는다고 데려가다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 진짜 악담이야, 악담. 그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 40, 50대 안 그렇게 될까? 이것도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연극이 재밌어서 연극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를 한 3시간이 걸려서 걸어가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도대체 네가 연극으로 성공하고 연극으로 뭔가를 네 운명을 개척하려면 이게 가능한 거야?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첫째, 둘째, 셋째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 이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더라도. 첫 번째 뭐였냐면 끼가 많으면 돼요. 끼가 많으면. 제가 능력이 너무 타고나. 막 연극으로 진짜.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좀 시간이 걸려도 어때요? 스타성 있고 성공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 그럼 또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있으면 막 고치고 뜯고 막 딴 데 가서 훈련하고 막 좋은 선생 붙이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주줄 수밖에 없는 만큼 돈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쫄딱 망하셔가지고 사실 학교도 제대로 가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없어. 근데 또 하나 있으면 돼요. 뭔지 아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 자, 또 뭐? 백. 그렇죠. 빨리 뛰어나오세요. 아싸.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배가 좋으면 저 막 못해도 막 뭐 주인공 시켜주고 막 이런 거 하면 그러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되니까. 근데 3개 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정신 차려라. 왜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막 이럴 때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그 밤으로 그 일을 접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래도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은 쓰러지시고 집에 빚을 엄청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돈은 벌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 좋게도 한 35쯤에 사업도 했어요. 그래서 직원 200명 월급도 주면서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왜냐면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9에 시작해서 39, 40 되는 해에 빚을 다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죠. 근데 저한테 49에, 네, 5월이 되던 해에, 아니죠, 12월에, 이제 좀 숨 좀 쉴까? 이제는 돈 벌어서 빚 갚는 거 끝났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조금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는 찰나에,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2주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얘기하셨는데 1년을 식물인간으로 계셨어요. 병원비가 그 당시에 간병인비랑 한 달에 500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걸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아빠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이러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계속 뭐가 됐든 미친 듯이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왜냐면 이대로 살다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제 얼굴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막 흉해 보이진 않으시지 않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따가 제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제 모습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무도 곁에서 제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너무 힘든 마흔을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대체 행복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도대체 뭐를 하고 가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고민을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저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아프대요, 상대방들이. 저는 화장실에서 30분 못 나와본 적도 있어요. 릴레이로 우리 직원들이 욕을 해대가지고 인간성이 들어와서 막 이래가지고 저게 말이야 돈밖에 모르는 것 같고 막. 근데 저는 정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닌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지? 내가 뭔가 A가 좋아할 것 같아서 A를 주면 어떤 사람은 좋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욕해요. 싫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걸 해결하고 살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도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그걸 여러분한테 이미 여기 계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을 뵈면 이미 다 찾아서 잘 지내실 수 있겠다. 그런데 혹여 오늘 굉장히 즐겁게 앞에서 막 율동하시고 박장대소하고 너무 즐거우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봉당으로 올 땐 너무 좋은데 나머지 6일이 계속 공곤해. 그땐 별로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나마 봉당 와서 하루 좀 풀고 나면 이걸 6일이라도 버텨?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나가는 순간 끝나. 여기만 나가면 다시 현실이야. 이러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뭐 때문에 내가 계속 거기서 맴돌까? 네, 그걸 좀 저도 맴돌았던 사람이었어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좀 했는데 공부가 좋아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부족해서. 네, 제가 부족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너무 부족하고
내가 조직에서 리더를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제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현하지 못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걸 채우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좀 쌓여서 이제는 조금씩 끄집어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직도 제 삶에서 배움이 끝이 없어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원광 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학과장을 작년 9월에 보직을 맡았습니다. 네. 제가 한참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궁예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러시대. 궁예가 난 딱 보면 알아 너를. 네, 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보면 알아서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좀 해주고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해주고 그럼 요거 안 얻어먹잖아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근데 서양에서 사람을 공부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 사람을 공부하는 분야가 두 가지래요. 하나가 명리학이에요. 네, 태어난 연월일 씨를 갖고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동양학으로 하는 게 바로 인상학, 관상학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얼굴에 그 운과 기질과 속성과 성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기가 좀 세게 생겼어 이거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줄 아세요. 네, 그게 사람마다 느끼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들이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러 지방에 내려왔다가 서울 올라오는 길에 KTX 탔는데요. 거기 잡지에 이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2006년이에요. 제가 일기 졸업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와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사람을 알려고 해도요. 상대한테 이거 진단 좀 해줘 이래야 돼요. 상대가 진단을 안 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단은 오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나를 자꾸 체크 안 하고요.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라. 사회가 이렇게 해라. 실제 나는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면 나 젊을 땐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인데 나이 들면서 갑자기 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했어 이러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게 나한테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부모가 환경이 그걸 돌출하지 못, 나를 있는 그대로 보이지 못하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것도 있죠. 여자가 남자는 울면 남자는 인생에 3번만 울어. 어떻게 3번만 울고 살아? 남자도 사람인데. 근데 예전부터는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 한 번 울어. 예,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울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표현력도 약해지고요. 옆에서 와이프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사실은 안 그런데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말 한마디를 겁내지 못해서 서로가 어긋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 관상학은 따로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을 보면 말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래 이건 내가 남한테 사진명리도 생년월일씩 내놔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로 풉니다. 근데 관상은 내가 그런 거 필요 없이 굳이 나한테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도 보면 알 수 있다면 야 이건 좀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연결해서. 네, 그러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화두예요. 도대체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 3가지가 있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뭐 이걸 고민하는 게 그게 철학자만 고민할까요? 인간 누구나 이걸 고민하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부처님한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네, 그런 고민들. 근데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철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맞추시면 또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네, 서양의 철학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셨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뵈니까 몇 대에 걸쳐서 환생하신 분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가 왜 사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머니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머니만 있다고 그러면 괜찮을까? 이것만 있으면 될까? 그죠? 네, 그러실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시겠죠? 예. 네. 오히려 돈 벌고 있어야죠.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명예 또. 중요한. 명예 얘기하신 분. 네, 잠깐 마스크 내려보시면 제가 관상 한번 봐드릴. 네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네요? 또 하나? 쾌락이에요, 쾌락. 즐거움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재밌고 좋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집 살면 좋으시잖아요. 좋은 차 타면 좋잖아요. 여행 가면 좋으시잖아요. 이런 거. 그래, 우린 이러려고 살아. 그래, 막 돈 벌잖아요. 또 사랑. 아까 계속 사랑을 얘기하시던데. 뭐님을 해서 사랑만큼 좋은 게 없어.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근데 돈, 명예, 쾌락, 사랑 결과적으로 이건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하면 딱 이 하나의 단어로 귀결이 된대요. 건강, 행복. 네, 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맞습니다. 근데 행복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 예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이 적당히 행복을 줬으면 그만 욕심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집어지죠? 주객이 전도돼서. 그래서 돈에 악우가 내서 돈 하다가 행복을 놓치는 사람 되게 많죠. 사랑을 적당히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사랑에 집착하죠? 넘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자식도 내 맘대로 쥐락펴락해야 돼요. 그거 다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남편과 부부도 다 내 맘대로 쥐락펴락 하고 싶어요. 그거 다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도를 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불행이 찾아와요. 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술도 적당히 마시면 즐겁죠. 근데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기 시작하면 네, 완전히 중독이 되거나 갑자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위험해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품위 있고 좋습니까? 근데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추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저걸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지도 하죠. 도가 넘으면 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행복을 주는 요인인 건 분명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뭐로 바뀌더라? 불행의 씨앗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엉뚱하게도 얘만을 추구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동의하실까요? 네. 자,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그래서 봉장에 오신다고. 네, 행복에 여러분이 주는 이곳에 웃으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네, 여기로 행복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도를 지나쳐 너무 흔들면 근육통 생겨서 여러분 또 병원 가세요.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지? 왜?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성 바울이라는 대성전이 있어요. 여기를 이 크리스토퍼 르웬경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딱 해가지고 만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돌을 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성전을 졌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진 봐서 어디 가보고 아시겠지만 다 돌이잖아요. 큰 돌들. 석공이 막 돌을 쪼고 있어요. 네, 3명이 쪼고 있는데 얼굴 모습이 다 달라.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찡그리고 있고, 누구는 그냥 무표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궁금해. 도대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렇게 표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이러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돌을 찌다 말고 짜증 타면서 뭐야 몰라? 돌 찌잖아. 신경질 나게 물어.
이러는 거야. 짜증 확 내. 아, 돌을 깨고 있구나. 근데 참 짜증을 내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랬더니 그래도 굉장히 좀 정신없이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우 저 여기서 빨리 이거 돌 쪄가지고 저녁에 갈 때 돈 받아서 삭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려고 나 돈 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이분은 조금 더 표정이 다르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훨씬 더 어때 보이십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확 넘어갔네요. 당신은 어떻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은 아주 유명하신 건축가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대성전을 짓고 있는 거에 제가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너무 귀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 지금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의 하는 일을 대성전을 짓는, 자기가 거기에 성전에 이 성전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지만 돈을 버는 거 맞죠? 뭐 당연히 내 노동의 대가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안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게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됐든,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 됐든, 무엇을 어디서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를 찾은 사람은 그 과정이 돌을 깨는 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 일이 편안해서 이 사람은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일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일 생기고요. 끊임없이 인생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이 파도가 언제 끝나나 싶어서 하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숨 돌릴까 하면 갑자기 일에서 문제 생기든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가, 이번에는 친정에 문제가 하나 생기든가, 끊임없이 생기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이 파도가 끝나야지 내가 행복해져, 이 일이 끝나야지 내가 행복해져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영원히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없고, 그걸 어거지로 누가 옆구리 찔러서 웃던가 아니면 맛있는 거 하나 먹던가 아주 잠깐의 행복만을 느끼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도 좀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행복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나의 행복은 쾌락적 행복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 타고요, 여행도 가고요, 이런 거 하면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 쾌락적 행복은 단점이 아주 큰 게 하나 있어요. 내가 10,000원짜리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또 가면 계속 맛있을까요? 갑자기 내 행복도가 뚝 떨어져. 자, 이 쾌락적 행복의 단점은 뭐냐면 동일한 게 반복되는 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강도가 높아져야 돼. 내가 10,000원짜리 먹었으면 그 다음에 15,000원짜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었대요. 막 아파트 돈 얻고 힘들고 막 이런데 모아서 입주를 했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해. 24평짜리 입주를 했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집 정리하고 뭐 정말 이 세상이 내 세상이야. 근데 갑자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친구가 전화가 왔대. 그러더니 친구가 너 요새 이사했다며? 나도 이사했어.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 40평 아파트. 하이팰리스. 갑자기 내 행복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쳤어요. 내 24평을 행복한 게 아니야. 비교해요. 강도가 높아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계속 뭐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돈 하다가 돌아버려. 맞습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렇다고 쾌락적 행복이 없어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으로, 저 얼마 만에 우리 친구가 해주는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제 인생의 행복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았어요. 친구야, 나 오늘 이 세상에서 내 60평생 제일 행복한 날이야. 그런데 이 행복만이 전부는 아니더라. 또 하나의 행복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게 의미적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그 과정을 견뎌낼 때, 그 과정을 거쳐갈 때, 저는 인생이 동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무 깜깜해서 해도 노력을 해도 이 깜깜한 동굴을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깜깜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빛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동굴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터널은 길어도 끝이 있어요. 다만 그 길이가 내 예측대로 와주면 참 고맙겠어. 내가 한 열흘만 고생했으면 좋겠어? 난 40까지만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터널이 뚫려서 갔으면 좋겠다고 누가 도장 딱 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때까지는 참아볼게. 그래서 자꾸 연초가 되면 누구를 찾아가죠? 자꾸 나 터널이 언제 끝날까요? 제 빛이 보일까요? 제 돈복은 언제 오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분명한 건 인생은 터널인 게 맞더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가더라.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탄탄하지만은 않더라. 그렇다면 그 길이 마지못해 아무리 터널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도 거기를 막 끝내 못 견뎌가지고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기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만큼만 가면 터널 끝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옆에 손 붙잡고 같이 갈 사람만 있다면, 같이 한번 어깨 두들겨 줄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한 발짝은 더 디뎌볼 텐데.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참 중요하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 가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본인만 혼자 터널에 있지 않아요. 네, 그 동지가 필요하다면 봉당에 오시면 됩니다. 네,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가다 보면요. 지난번에 갈 땐 2발짝 만에 주저앉았는데 어느 순간 지구력도 생겨서 3발짝 갈 수도 있고요. 능력도 생기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요령도 생기지 않으세요? 네,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감정을 성취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만족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뿌듯함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보람이라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근데 우린 이게 행복하다라는 걸 잘 못 배우고 살았어요. 네, 그냥 오로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가고 좋은 여행 가고 네 명품백 하나 좀 어떻게 해보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만 너무 알고 살아서 그걸 못 가지면 가진 사람이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금수저 흙수저 찾고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하고 땅 좀 남겨놓고 가지 그냥 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내 주위에 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원망하죠. 돈 좀 더 벌어오지 왜 이거밖에 안 벌어왔나. 누구는 부동산 투기도 잘한다는데 왜 그런 것도 못하나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걸 왜 안 해주냐고 탓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성격 차이로 이제 저기 네, 교대 앞을 서초동을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쾌락적 행복만이 아니라 의미적 행복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는데 이 의미적 행복을 가져가려면 네, 행복 안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시면 연결이 좀 된대요. 내 안에 내 삶의 태도 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내가 내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내 행복을 오히려 불행으로 가기도 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려고요. 이분이 러시아에 있는 소냐 루브르스키라는 학자인데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데 있죠. 네,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시는 쪽에 가서 그분들을 계속 인터뷰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는 당장 똑같이 내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신데도 그렇게 얼굴이 평온하고 그 순간을 행복하게 계시는, 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런 분들 계신가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안에 온갖 짜증과 힘듦이 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다르더래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저렇게 평온하고 행복할 수가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은 그럼 돈이 엄청 많았나? 뭘 그렇게 잘 살았나? 명예가 많았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 있는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내 쾌락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이 강의장에서, 이 교육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집으로 가셔야 되죠. 근데 열심히 이 벽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못 나가죠. 그리고 여기가 막 한 고층 빌딩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떨어지겠죠. 이렇게 오신 분이 슬렁슬렁 게을르게 오셨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뭐 게으르게 대충 왔으니까 뭐 이런 거야. 근데 부지런히 왔어. 그런데 잘못 왔대. 그게 인생 60, 70에 느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다고. 나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내 노후가 있으리라고 난 상상도 못했는데, 내 주위에 친구 하나가 없고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살지? 내가 뭘 잘못 산 거야?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사는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살고 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면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억울함과 분함이 커서 한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가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해도 가는 길에 비탈길도 있고 돌풀이에도 걸릴 수도 있지만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또 갈 힘이 생긴대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원망하게 되거나 억울함으로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행복을 느끼긴 되게 어렵답니다. 네. 우리나라에 KTX라는 고속철이 있듯이 일본엔 신칸센이라고 하는 고속철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를 내리고 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의 한 짧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타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태세이라고 하는 업체예요. 네, 태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해서, 근데 실제 이 태세이 업체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 업체였어요. 근데 이 업체에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7분간 동안 기적적인 모습과 하나의 연극 같은 모습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원래 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회사였어요. 그런데 CEO가 오고, 우리들이 적어도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식들이 아빠 무슨 일해? 나 청소해. 부끄러워 말해서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들이 하는 일이 과연 그냥 단순한 청소일까? 물론 행동은 청소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청소라는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고민을 직원들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소를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차를 탔는데, 고속버스를 tas는데 막 빵꾸 소리가 떨어져 있어. 네, 머리 이게 하는 바지가 제대로 이렇게 씌워져 있지 않아. 막 흘러 있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우 더럽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즐겁게 여행 가려고 딱 탔는데 그래서 봐요. 더 더러워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죠.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여행을 가려고, 그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든 뭐를 하는 거든 무언가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고 갈 때 여행의 추억을,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천문을 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청소가 어떻게 될까요? 대충 될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청소하는 시간 딱 7분이래요. 근데 7분 동안 시스템이 돼가지고 정말 먼지 한 털 없이, 근데 그 청소하는 얼굴들이 다 스마일하게 웃고 있고요. 청소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앞에 서가지고 다 같이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인사를 하면서, 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승객들이, 기다리던 승객들이 이분들한테 기립박수를 치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서비스와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 업체가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멋진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분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험회사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가장 최고의 직원이 누굴까요? 그렇죠. 영업사원. 그죠? 영업하시는 분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사원 막 하잖아요. 돈도 많이,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엔 그 영업사원들을 지원하시는 총무과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서류도 챙겨야 되고 온 거 검토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영업을 아무리 잘해와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걸 관리해 주실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이래도 알아주지도 않아. 맨날 잘하고 돈 많이 받고 막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먹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다들 교육은 받으러 왔는데 다들 인상이, 얘기 좀 해봐라.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또 쥐어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일 많이 하라는 거지 지금. 이러면 다들 팔짱 끼시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각자 자기 삶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내 일에 뭐 의미를 부여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즐겁게 기분 좋게 사무실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나가게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마음 삐딱 먹고요 커피 완전히 다 치워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침에 맥심 커피를 다 치워버린대 자기가. 그러면 이분들 맥심 커피 한 잔은 먹고 정신 차리고 나가야지, 고객 만나서 뭐 웃으면서 영업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나가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뜨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날 하루를 망쳐서 상담해서 영업이 완성될 수가 없대.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 자기는 책임지는 사람이래요. 나 없으면 이게서 안 돌아간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마저 하면, 사업을 하고 접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의를 시작했죠. 가진 이제 경험으로 일단. 네.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러다 보니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호응이 좋고 저도 컨디션이 되면 아우 오늘 잘했다 이러는데, 너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막 이러시고, 뭐 강의 설문하는데 막 오늘 기분 안 좋아 막 이렇게. 그러시면 여러분의 반응에 제 강의에 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결정돼서 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가 한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맞추려니까 여기 서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 강의 가려고 그러면 돈은 벌러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뭐 끌려가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왜 서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도 내가 도대체 강의를 왜 하냐? 그래, 돈 벌지. 근데 돈 버는 건 결과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걸 십몇 년 고민하면서 제가 52에 정립한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저 출구를 찾은 게 저는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살다 잘 가게 도와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강의로 하면 강의 안에서 그걸 도우면 좋겠고요. 제가 마트를 가요. 그래서 이제 계산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제 물건 들고 서 있으면 거기 계산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슬쩍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앞으로 턱 물건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는 분 입장에서 분명히 새치기 했으니까 제가 성질 낼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할머니랑 아유 뭐 급해 빨리 해 막 이러는 또 이분 안 해주면 또 어때요? 이분도 또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기 이럴 아유 괜찮아요 급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 해드리는 게 그분 잘 살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아유 오늘도 힘드시죠? 네. 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난처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인사 한마디 해드리는 게 제가 그분을 오늘 잘 살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게 도와준다라는 게 꼭 무슨 일을 거창하게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서 그게 강의를 하는 거든 엄마를 만날 때든 내가 친구를 만날 때든 내가 마트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순간에도 제 인생의 방향은 그 사람들이 잘 살게 저 잘 가게는 만들어진 지가 한 5년 됐어요. 요게 붙은 건. 네. 저희 엄마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지금 이제 아버님은 그리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57. 네. 근데 2019년에 네, 쓰러지셔서 거동하기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재활은 하셔서 네, 걸으시지만 집에 모시기는 어려우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냥 열심히는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지금도 막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네 외할아버지가 돈 좀 많이 놓고 갔으면 이게 우리 엄마 얘기예요. 네. 그 재산 있는 거 다 남 주고 막 이러시면서 아니 지금 가신 지가 언제 된 안 되면 이제 또 이제 네 아빠는 막 이러면서 집 한 칸 안 내놓고 가가지고 내가 이 서름을 막 네, 아주 온갖 막 그러다 보니 화가 올랐다 내렸다가 진정이 안 되시는데 엄마를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기다릴 때 잘 갈 수 있을까? 네. 엄마가 잘 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잘 가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내가 어떻게 잘 살면 잘 갈까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나이가 돼서 잘 가질 수는 없어요. 살아온 삶의 태도가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는 길도. 제가 예전에 장희 쪽에 이렇게 경험으로 또 일한 적이 있거든요. 요새 여러분 장례 서비스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에 장례지도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염을 하다 보면 특히 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 때 얼굴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은 왜냐하면 그 얼굴이 마지막 남는 얼굴이라 이번 그 사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애쓰지만 근데 그 얼굴에 똑같이 사고가 나도요 굉장히 편안한 얼굴이 있고요 그냥 뭐 크게 적이 없이 돌아가셨는데도 얼굴이 그냥 봐도 어우 돌아가신 분이 보기만 해도 섬찟하다 이런 얼굴의 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험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은 한이 많은 분 같다고. 가는 순간이 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기 싫은 착이 너무 많아. 착이.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도 그냥 그 순간에 가도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야. 그게 삶에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사니까 오늘 아침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그냥 뭐 더 살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지금 가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 그런 삶을 사신 분은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대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삶에 어떤 이유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냥 돈을 벌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가져야 돼, 여기가 아니라 혹시 여기에 있다면 이것도 무엇 때문에 행복하려고. 그럼 행복은 정말 뭘까? 잘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잘 산다고 할까? 저는 누군가를 잘 살게 도와주는 걸 잘 산다고 그냥 여겼지만 이건 제 거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사는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아마 10년가 됐지, 15년가 될지, 30년가 될지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실 때 내가 내 자손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아유 그래도 가는 거 참 슬프지만 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굴은 너무 편안해서 그 얼굴을 기억하는 걸로만으로도 자손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잘 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으면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이분이 누굴까요? 네. 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한석기로 말씀하신 분 빨리 튀어나오세요. 먼저 얘기하신 분. 빨리. 자, 세 분 나오시면 제가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근데 이쪽 하나 주세요. 네. 예, 드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챙겨드릴게요. 요게 이 꼬리로 행복하게 웃는 훈련하는 기계입니다. 훈련하는 거. 한석기입니다. 한석기 한 20대 때 사진이래요. 여러분 호감 가세요? 이분이 지금 저 얼굴로 연기하고 있으면 영화 가서 볼 것 같지 않죠? 어떠세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죠? 네. 결과적으로 타고난 상이 있습니다. 그걸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응.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 제가 찌들 대로 찌든 때의 얼굴입니다. 네. 근데 눈에 생기도 없고 웃고는 있는데 썩 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저 사업 접고 그래서 떠나보자고 유럽 여행 갔을 때 찍은 거라 기분 안 좋을 일 없었거든요. 제 인생에 최초로 갔던 여행인데 제 얼굴이 이랬어요. 그러다가 변하기 시작을 했죠. 사진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네, 상이 변했죠? 네. 이걸 제가 얼굴 경영학과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굴은 얼이 서려 있는 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얼 빠졌다 이런 말 하죠. 얼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좋은 사람은 눈빛도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눈빛에 레이저가 나고 눈빛이 싸나워요. 맞죠? 내가 힘들면 입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굴이 있다라는 게 구멍이거든요.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귓구녕.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에너지가 나쁘니까.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누가 가다가도 기분 좋을 때는 툭 치면 어때? 아유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러죠? 기분 안 좋을 때 뭐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똑같은 행동인데 내가 말하는 게 다르죠? 내가 에너지가 안 좋고 내 안에서 너무 분이 올라오고 힘들면 콧김도 기운이 달라요. 숨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들리는 말도 고깝게 들려요. 네, 그냥 이쁘다 했는데 뭐야 형이롱해?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쁘다고 한 번에 한 건데. 네. 듣는 것도 달라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얼굴이 타고난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타고난 관상으로 잘 살아서 똑똑하고 해서 서울대학 갔으면 거기 어디 하버드 갔으면 사실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상은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생긴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긴 대로 살아. 언제까지는? 한 30살까지는. 왜냐하면 그때 부모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근육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는 대로 생겨요. 내 얼굴이. 그래서 저도 사는 대로 생긴 게 바뀐 거예요. 네, 첫 번째 사진이 거의 40대 사진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게? 내 에너지가. 근데 그게 꼭 얼굴만이 아니라 몸에서도.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어깨도 딱 펴주고 걷죠? 근데 기운이 없으면 이러고 걷죠? 네,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서 그게 온몸으로 나타난다? 그게 인상이다. 타고난 관성이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 네, 그러면서 얼굴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타고난 게 30%라면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는 것이 만들어진 걸로가 70%라. 그래서 예전에 20대까지 얼굴은 부모가 얼굴 준 얼굴이지만 40이 되면 내 얼굴을 책임져요 이 말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다. 네. 근데 누가 옆구리 찌르면 웃는데 안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지금도 아까 그렇게 웃으셨죠? 몇몇 분 보면 제가 지금 강의 되게 못해요?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표정은 어떠냐면 사람들은 의뢰 잘생긴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잘생기면 또 호감이 가면 왠지 그 사람이 친절하고 정직할 것 같고 되게 똑똑도 할 것 같이 느낀대요. 이게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이것도 심리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잘생긴 인상은 사실은 내면에 있는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뭐 성형해, 화장으로 고쳐,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드러내는 건 결과적으로 내 마음자리,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라.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웃어. 그리고 그 순간은 좀 나아. 근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내 얼굴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급여도 다르대요. 네. 더 나가서 사업하는 성공도 다르대요. 여러분 이분하고 이분하고 볼 때 어떤 분 인상이 더 좋아 보이세요? 똑같이 웃지만 다르죠? 실제적으로 연구한 자료입니다. 왜? 이분은 110억 달러 이익을 얻었지만 이분은 30억 달러입니다. 이게 공짜가 빠졌네요. 손실을 보셨대요.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 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익을 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래서 예전에 모그룹의 회장님이 임원을 뽑을 때 관상가를 펴놓고 뽑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병철 회장님이. 바로 임원까지는 이미 성과가 검증된 사람인데 그 중에 누구를 뽑을까를 따질 때가 바로 뭐였냐면 저 사람 옆에 적군이 많아, 아군이 많아를 봤대요. 근데 여러분 상을 보면 적이 많은지 아군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상은 수동적인 운명이에요. 인상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내 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얼굴 경영은 그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주선희 교수님 한 30대 사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얼굴을 보면 부모의 운, 재물의 운, 남녀의 관계의 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남자는 왼쪽 귀에서 한 살에서 시작합니다. 1살에서 7살, 8살에서 14살. 여자는 바뀝니다. 오른쪽부터 1살에서 7살, 8살에서 14살. 이마에서부터 15에서 30, 30에서 여기 중정이라고 그래서 50대, 60대 말년. 다 부위에 뭐가 있다? 나이별로 상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뭐가 있냐를 알려면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개척하고 만들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냐,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역량이 되겠죠. 더 나가서 좋은 건 뭐냐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하시고 이렇게 인사부에 계신 분들, CEO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저희 과에는. 그 이유가 사람 뽑을 때, 면접 볼 때가 다르다고.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뽑아도 다르더라고. 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다면, 네. 혹시 1번에서 5번까지의 표정 중에 웃는 거 말고 옆구리 찌르지 않을 때 평상시 표정 몇 번?
3번 인분 2분만 뛰어나오기. 자, 3번 인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3번. 하나 있다가 마지막으로 들 테고 오세요. 3번. 자, 그럼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 오셔서 표정을 보여주고 가셔야죠. 3번 표정을. 어떠세요? 맞아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3번. 나오십시오, 빨리. 네, 선착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3번 표정 보여주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옆구리 찌르고, 웃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평상심으로도 내 얼굴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얼굴을 경영하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성적표라. 그걸 만드는 것도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전단지 가져가시면 얼굴 경영학과가 어떤 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있으셨습니다.